이번 사고 여객기 기장은 6,800시간 비행 시간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바퀴 없이 착륙하는 기장들 사이에서도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동체 착륙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 항공기의 착륙 전 궤적입니다. 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무항공항으로 접근합니다. 사고 항공기는 복행을 했다가 재착륙을 했는데 통상의 경우와 궤적이 다릅니다. 통상의 궤적을 보면 인근 상공을 선회하며 엔진 결함을 파악하면서 대응할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 재착륙을 하는데 시간도 과정도 확연히 다른 겁니다. 복행하는 동안 체크리스트를 다 살피기도 어려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명의 조종사가 탔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이제 기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 부기장은 여기 1,650시간 정도. 전현직 기장들은 기장의 판단착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테랑이지. 왜냐하면 737은 소형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행 시간이면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기장이에요. 복행 후 곧바로 재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엔진 하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착륙 못하는 건 그건 기장도 아니야. 허거나 밥 먹듯이 훈련을 받아요. 그런 거는 고려사항에 넣으면 안 돼요. 긴박한 어떤 사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나. 전문가들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기장이 바퀴 없이 착륙하는 최후의 보루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미국에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트럭이 돌진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는데 미국 당국은 테러인 걸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곳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뛰어갑니다. 미국 남부의 유명 관광도시 뉴올리언즈 한복판에 픽업 트럭이 돌진한 직후입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1일 새벽 3시 15분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던 버번 스트리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교차로를 3번 지날 동안 차를 멈추지 않고 새해 맞이를 하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Real life horror movie, everything the car is hitting, it's getting thrown. It's getting thrown up into the air and away and just or under the car. 용의자는 이어서 차에서 내려서 돌격 소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서 쓰러뜨렸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최소 1개 이상 실제 터질 수 있는 폭발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텍사스 출신 미국 시민권자 42살 샤무드 딘 자바르로 밝혀졌는데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를 상징하는 검은 깃발을 차에 달고 달렸습니다. 당국은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First of all, we do know that the city of New Orleans was impacted by a terrorist attack. It's all still under investigation. 아직까지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테러 단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경찰 등이 신속하게 대응한 데 감사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가 문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의 분당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짜리 대규모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많았고 또 불길이 거세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240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잠시 뒤 천장에서 불꽃이 튀고 검은색으로 바뀐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뻘겋게 타오른 화염은 이내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오늘 오후 4시 3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8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땅판 폭발을 하더라고. 폭발을 하면서 불이 순식간에 천장을 타고서 좌측 끝까지 날아갔어요. 건물 안에 사람들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80여 대와 진화인력 26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13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2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건물에 있던 240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70명의 시민들은 자력 대피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시민 150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연기 흡입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건물이 지하 5층, 지상 8층의 대형 건물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차장 쪽 현장 쪽으로 전선 트레이가 지나가는 전선 배관이 많아서 그쪽에서 아마 화재가 확대되면서 소방은 사다리차 투입과 함께 에어매트를 펼쳐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발생 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6시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의 식당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 내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2024년 마지막 밤, 백화점 안에 들어선 헬륨 풍선 더미로 사람들이 앞다퉈 손을 뻗습니다. 순간 폭탄이 터지듯 화염이 뿜어져 나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바깥에선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하늘로 날려보낸 풍선들을 향해 누군가 폭죽을 쏘아댑니다. 잠시 뒤 거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운집했던 인파가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길가에서 풍선을 묶어 팔던 노점에 불똥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칫 대형 화재나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 새해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다는 풍습에 각지에서 단속 경찰과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왕푸징을 비롯한 주요 번화가에선 아예 전광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막진 못했고 사람들은 심심한 새해 맞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면서도 당국 주도의 새해맞이 행사 외에 자생적 축제 분위기를 통제하려는 이중적 기조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입장문.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건 진상규명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신고가 접수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테러 예고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수사당국이 1년째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 또 다른 모방 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대책위가 정부의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 방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특히 정부 수사기관이 나서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